지금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잠깐 보면요. 다운로드 받은 걸 잠깐 보면 여기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인데요. GitHub 데스크탑. 그렇죠? 여기 선택하시면 이렇게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돼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자료들을 지금 GitHub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GitHub에 있는 자료를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GitHub 아이디가 없는 학생은 여기서 GitHub 아이디 만드셔야 되고요. GitHub 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GitHub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스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그인 할 때 했던 결과들 같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제 값이 들어왔는가 한번 확인들을 해볼게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들어오거든요. 이메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거니까 약간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7, 5, 2, 6,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GitHub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GitHub 아이디가 있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 GitHub에 있는 자료들을 내가 사용할 거니까 그것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일단 하나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는 다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지금 여러 군데 들어가 있지만 데이터 분석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만들어줘요. 이거 어디 만들어주냐면 자신의 PC에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파일이 좀 크네요. 한 40메가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GitHub을 사용할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GitHub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러 하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GitHub, 여러분들 제 생각에도 GitHub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일단 그 CSV 파일들을 읽는 것까지 했고, 해당되는 자료에서 자료를 읽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DF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DF가 만들어지는데 DF는 뭐의 약자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예요. 자, DF는 설명을 해야겠다.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다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왔고요. 첫 번째 줄은 3개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헤드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가 5개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가 나왔죠? 현재 그 CSV 파일이 어떠한 컬럼들이 열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보셨어요? 자, 이거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뭘 할 거냐면, describe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료를 이제 CSV 파일을 읽잖아요. 그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describe라는 겁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동작시켜 볼게요. 동작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NO부터 PM 2.5 쭉쭉쭉 해서 CO2, TVOC까지 개수는 몇 개인가? 개수가 25,920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민은 뭘까?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M 2.5는 이게 미세먼지 값이거든요.
예, 평균 값은 뭐 13.8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STD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평균에서 값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TVUC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에서 떨어져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거의 없네요. 0.2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CO2는 이렇게 1.38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민은 이제 최소값이죠. 민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은 민값은 여기 나왔다. 민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4.79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값은 1.8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5%, 50%, 75% 맥스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들을 그러니까 25%를 가지고 지금 값을 구해 본 거고 반절 가지고 값을 구한 거 75% 가지고 값을 구한 거예요. 자, 거기 봤더니 25% 자료에서는 3.8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에서는 4.75, 그 다음에 75%에서는 8.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쭉 데이터가 수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앞에 있는 25%, 가운데 50%, 가운데까지 50%, 그 다음 75%. 이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평균값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맥스 최대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뭐 했었냐면 그 기상청 데이터 봤잖아요. 거기 봤더니 온도값이 어땠죠? 민값이 마이너스 50 이런 거 나왔잖아. 이거는 어떤 거야?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값이에요. 이상값들 같은 것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있는 것처럼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자료에 대한 통계값들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죠?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25%의 값에 대한 정보, 50%에 대한 값에 대한 정보, 75%에 대한 값에 대한 정보. 25%에 대한 평균값, 50%에 대한 평균값, 75%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 맨 처음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것만 내가 확인하고 싶어. CO2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DF 한 다음에 여는 꺽쇠, 닫는 꺽쇠 한 다음에 싱글 쿼트, CO2 하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CO2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정보만 관심 있어.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DF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럼 이름을 쓰시고요. 점 하시면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지금 CO2에 대한 내용만 나올 거예요. 자,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CO2에 대한 거예요. CO2에 대한 거고, 보니까 이 데이터 타입, 자료값들은 여기 실수형 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 값 말고 두 개를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CO2하고 PM 2.5만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는 브레이킷하고 닫는 브레이킷 안에 다시 여는 브레이킷하고 닫는 브레이킷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쓰시면 오류 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컬럼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O2, PM 2.5 지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이 여는 꺽쇠하고 닫는 꺽쇠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2하고 PM 2.5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내가 획득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인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여기 내가 필요한 컬럼이나 컬럼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 마치고요. 여러분들 각자 해당되는 실습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